자, 이번 시간부터는 좀 재미난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영화 속 수트 얘기입니다. 이 영화 속 수트 얘기는 예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쯤에 제가 언젠간 다루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영화에 있는 수트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었고요. 사실 그것만 다룬다고 해도 하루에 2개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선택을 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영화 한 편을 가지고 또 이 수트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지를 따서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트라고 하면은 어떤 영화가 딱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대부라고 떠오르기보다는 007, 킹스맨이 떠오르다는 거죠. 이 둘의 공통점이 공교롭게도 영국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복식에 대해서 조금은 면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참조가 될 만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킹스맨의 그 촬영지가 됐던, 거기 배경이 됐던 헌츠맨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그 헌츠맨을 인터넷에 이렇게 제가 이게 그 헌츠맨의 사진을 찾아보려고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 헌츠맨 그쪽 거리를 헌츠맨의 그 있는 그 세빌로 거리를 찍은 건데, 보니까 헌츠맨을 이렇게 앞에서 바라봤을 때 헌츠맨이라는 그 비스포크 샵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왼쪽에 있는 그 비스포크 샵 이름이 스카발이더라는 거죠. 스카발. 그러니까 스카발,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스카발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기존에 찍어놨던 영상을 참조하시고, 영국의 원단 브랜드로서 유명하죠. 영국 회사는 아니고 벨기에에 본사가 있지만 원단은 메이드 인 잉글랜드, 그리고 영국 원단으로 이렇게 일컫는 영국 원단들 중에서는 가장 최고급, 고급이라고 이렇게 고급 브랜드에 속하는 스카발이 있는데, 로고를 보니까 스카발 원단 로고하고 원단에 쓰이는 그 글자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 보면은 그 스카발에서도 그 비스포크 샵을 직영점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튼 헌츠맨이라는 데인데, 그럼 왜 하필 킹스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헌츠맨이라는 데서 찍었느냐? 헌츠맨이 가장 역사가 깊냐? 헌츠맨이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1919년도부터 거기에 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최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헌츠맨이 그럼 제일 잘 만든다고 하면 거기 있는 비스포크 샵의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누가 잘 만든다고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보통 그런 것들 때문에 하우스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만의 서로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튼 그럼 왜 하필 그럼 헌츠맨에서 찍었느냐?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매튜 본 감독이, 이게 영국 감독이거든요. 이 매튜 본 감독, 이 킹스맨이라고 하는 게 이 감독하고 각본이 이 매튜 본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사실 매튜 본 감독이라고 하면은 탑 모델이었던, 이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클라우디아 쉬퍼라고 하는 그 남편이 되는 사람이죠. 그걸로 저는 더 기억을 하고 있죠. 매튜 본 감독이라고 기억하기보다는. 여튼 그 매튜 본 감독이 이 헌츠맨의 단골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골이었고, 그 단골에서 이렇게 옷을 맞추려고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킹스맨의 시나리오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걸 영화를 만든 게 바로 킹스맨이란 겁니다. 그리고 단골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좀 촬영 좀 하겠다 하면은 또 헌츠맨도 또 관광지가 될 거 아닙니까? 영화 촬영지가 되니까 또 유명해질 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츠맨이라는 데고, 이 헌츠맨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세빌로에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양복을 맞추면 얼마 정도 나올까? 이거는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나오냐? 평균가가 아닙니다. 최소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8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미니멈가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비싸죠. 그럼 뭘 어떻게 만들길래 그렇게 비싸냐? 글쎄요, 일단은 유호온핏을 입장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의 사견은 일단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바만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거기는 가봉 자체를 한 3-4번 정도 본다고 하고요. 거긴 또 재단사 자체도 그냥 처음에 재단을 할 때 재단사가 있으면은 이 보정할 때 이 재단사가 또 따로 있고, 이게 좀 이게 각 파트별로 굉장히 세분화돼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수트 한 벌을 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서 한 5주, 6주?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3달입니다. 자, 그리고 영화 속 장면인데요. 이 헌츠맨, 그러니까 그 촬영 내부인데, 여기 보시면은 원단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죠. 요게 바로 벌크 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스포크 샵을 가든지 뭐 동네 맞춤 정장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젤모직 원단은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것만 계속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벌크 원단입니다. 예전에 스카발 이벤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벌크 원단 공개한다고 해서 영상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주시면 그게 똑같은 거죠. 50m가 한 롤, 그러니까 한 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 그거 하나를 이제 한 롤 50m 정도 되는 거죠. 원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로를 늘려서 잘라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 기준이 한 마입니다. 1야드인데 만약에 1야드에 10만원 하는 원단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50m 긴 거를 이렇게 사게 되면은 30에서 35%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비스포크 샵이나 맞춤 정장점 집에 이런 것들이 원단이 있다. 근데 이 원단을 가지고 나한테 옷을 한다고 한다라고 하면은 가격 내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왜냐? 싸게 가져왔으니까. 유홈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벌크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렇게 싸게 가져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원가로 집어넣고 거기에다 저희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가격이 확 떨어진 거. 뭐 그거는 기존의 이벤트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눈치를 채서 조금은 가격을 내고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테런 에저튼이 지금 뭐 옷걸이 같은 거 만지고 있죠. 그 옆에 보면 옷걸이 하나 걸려 있고 뒤에 무슨 종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패턴입니다. 뭐 맞춤 정장점, 그러니까 비스포크 샵 같은데 공방 같은 경우에는 다 가지고 있죠. 이게 기성복이든지 아니면 맞춤복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복은 기성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별로 가지고 있죠. 이걸 그 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춤이에서는 항상 나오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은 사이즈부터 점점 사이즈에 따라서 기본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정 작업을 해서 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MTM이고 비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만을 위한 패턴을 따로 만드는, 그리고 우리 쪽 유어원픽 같은 경우도 1대1 패턴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런 패턴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헌츠맨에 대한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이게 샵 내에서 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뭐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수트에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